안녕하십니까. 생방송뷰 김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14개 시군에는 그 각 지역마다의 특산물, 먹거리와 농산물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전주하면 비빔밥이 있고요. 네. 부안하면 오디, 그리고 장수하면 사과 등이 유명한데요. 고창하면 어떤 것이 유명한지 아시나요? 고창은 복분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복분자도 네. 유명한데 복분자 이외에도 이 고창은 예전부터 수박이 참 유명했어요. 이렇게 수박으로 유명한 고창에서 이번에 애플 수박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 출시를 기념해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요.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는 사전 판매도 이루어지고요. 또 시식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 만족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한 이 바로 고창의 명품 멜론도 애플 수박과 함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멜론과 수박, 이 둘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전주 풍남문으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둘 다 좋아하는 사람 바로 접니다. 네, 가보시죠. 네. 네, 오늘 생방송뷰에서는 경주의 특별한 기념품 소식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나의 기념품을 소개합니다. 네, 샵 1991번,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내가 직접 여행 가서 사왔던 거라든지 네.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기념품 하나쯤은 누구나 다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또 기념품과 얽힌 추억들도 있다면 오늘 저희 생방송 뷰로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 기념품 사진과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별로 추천해주고 싶은 기념품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첫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이번에 만나볼 소식은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그냥 박물관이 아니라 일명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릴 텐데요. 도시 전체가 역사 그 자체인 군산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여기 시간의 매듭이 묶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길. 군산 근대문화의 길을 따라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근대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도시 군산. 시간이 멈춘 이 길을 따라 특별한 여행에 나섰습니다. 군산에 오면 시간 여행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시간 여행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군산 여행 오셨나 봐요. 근데 누구시죠? 저는 군산 관광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이리엘 선생님과의 동행, 드넓은 바다가 먼저 반겼는데요. 항구도시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이곳 내항에는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지나온 이 구조물이 바로 부잔교라고도 하고 네. 뜬다리 부두라고도 불러요. 그거는 제가 교과서에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교과서에서 들어봤다는 건 우리의 역사 시간에 안 졸았다는 얘긴데 그럼요. 물이 네. 들어오면 부두가 뜨고요. 네. 물이 빠지면 부두가 갯벌에 안착이 돼요. 이게 만들어지면서 사실 네. 전라북도 일원에서 생산되는 쌀이 일본으로 엄청나게 실려갔거든요. 국내 쌀 생산량의 절반이 이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이렇게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와 산업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내항 일대는 최근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부잔교와 이제 요 주변에 이제 뭐 호환 시설, 이제 석축 쌓은 시설 이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 면단위 문화재로 이번에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항 전체를 비롯해 역사적 가치를 잘 보존해온 5개의 건축물은 개별 문화재로 등록되는 영광을 얻었는데요. 유일하게 사적으로 승격된 군산세관은 당시의 서구식 건축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어 가치가 남다릅니다. 외관이 굉장히 독특하고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데 군산세관 네네. 세관이에요? 네네. 군산이 1899년 5월 1일 날 개항하잖아요. 네. 개항하면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관공서가 있는데 바로 세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산 세관은 원래는 다른 곳에 있다가 네. 1908년에 지금의 자리에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100년이 넘는 세월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 또한 그 가치를 확인시켜주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개항 당시 대한제국 말기 이제 개항장이 많잖아요. 그 개항장에 만들어졌던 세관들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군산에만 남아 있는 것이 이 건물의 역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세관으로 쓰이던 공간이 이제는 역사를 배워가는 전시관으로 변신했습니다. 당시 실제 사용하던 물건부터 밀수품까지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죠. 세관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물건이 나가거나 물건이 들어올 때 세금을 징수하잖아요. 네. 일제강점기에 우리 쌀이 일본으로 나갈 때 관인이 찍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수탈에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이네요. 이번에는 웬 낡은 식당을 찾았는데요. 화려한 천장이 돋보이는 이곳. 이 음식점 역시 문화재로 등록됐다는 사실 놀라우시죠? 와, 저는 이렇게 2층으로 된 중국 음식점을 태어나서 처음 와본 것 같아요. 여기를 도대체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1953년도 정도 그들의 어르신들을 이제 설계해가지고 제가 그냥 유치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들이 사실 문화재로 등록되기가 어렵잖아요. 기분 아주 좋죠. 이 연구원은 다 어르신들이고요. 군산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2층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구조는 근대기 군산의 화교 문화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때 눈을 사로잡은 이것. 보아하니 나이를 꽤 먹은 것 같죠? 옛날 배달통입니다. 이거 가지고 음식 배달했습니다. 와, 정말 그 옛날 옛적에 그러면 철가방이 아니라 이 나무 가방을 들고 예. 배달을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럼 세월이 묻어나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그럼요. 먹을 수 있을까요?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통이 있어가지고 똑같습니다. 60년 내공이 담긴 짜장면 맛은 어떨지 먹음직스러운 한 그릇? 아니, 두 그릇 등장했습니다. 아, 어떡해요, 선생님. 드디어 나왔어요. 문화재에서 맛보는 짜장면 맛은 좀 다를까요? 그 맛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두 분 말 한마디 없이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닌가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짜장면 중에 최고. 인생 짜장면. 배도 채웠겠다. 다시 길을 나서야죠. 좁은 골목을 지나면 만나게 되는 이곳. 우리가 알던 사찰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진 일본식 사찰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문화재를 훼손시켜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소화라고 네. 일본 천황의 연호예요. 우리가 1995년에 이런 일제 그 건축물들 잔재 청산이라고 해가지고 동국사도 이제 없애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사찰 어떻게 손 못 대고 가게 된 거예요. 네. 가면서 이렇게 정으로 쪼고 갔다고 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없애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사가 되겠죠. 외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 사찰하고는. 우리 사찰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여기 외관은 일본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방 이후 일본식 사찰은 모두 사라졌지만 이곳만은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에겐 그저 지우고 싶은 역사의 일부지만 이곳을 보존하는 데에는 그보다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면은 좀 가슴이 아파요. 근데 왜 절에 이렇게 소녀상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사찰 안에 우리 소녀상이 세워진 예는 국내에서 유일해요. 동국사는 일본식 사찰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져 있기도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사찰에 오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제가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선생님 오늘 이야기 듣고 또 제가 직접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의 아픈 역사 꼭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의 흔적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같은 아픔을 가진 공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 역시 일본의 생활상을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꼽힙니다. 그냥
그냥 지나쳐 보면은 그냥 일반 집 같거든요. 이 집이 독특한 게 우리 그 선조들의 집이 아니고 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지주가 살았던 집이라는 게 좀 독특하죠. 기억 속에 묻혀있던 아픈 흔적들이 이제는 우리의 문화가 되어버린 현실. 그 과정을 이해해가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일본인의 이렇게 잔재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아픈 역사이기도 한데. 이런 아픈 역사의 흔적도 우리가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고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자꾸만 알려주고 각인시켜서 이러한 역사를 반복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모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가 이젠 배움의 장소로. 시간이 멈춘 군산 근대문화유산의 거리, 그 길 위를 천천히 걸어보는 건 어떠신가요? 네, 근대문화유산의 거리를 걷고 나면은 이 여행은 물론 살아있는 역사 공부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공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그 의미를 느끼고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가보시고 싶으시다면 이번 주말엔 군산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 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이 군산 개복동에서 예술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오는 14일에는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선선한 가을날 군산으로 시간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문자 키워드 나의 기념품을 소개합니다.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20살 때 남이성으로 혼자 여행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적었던 일기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념품이에요. 그때 추억과 네. 감정을 그대로 이제 활자로 담아놨는데 지금도 SNS에 옮겨놨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슬플 때는 가끔 그 20살 때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새겨보곤 합니다. 그때의 추억이 담겨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 기념품이라는 것 자체가 좀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이 먹는 걸 기념품으로 받으면 다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좀 아쉽더라고요. 이런 뭐 기념품과 관련된 모든 추억 다 좋습니다. 오늘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다 근데 뱃속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네요. 네,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경주의 특별한 기념품 만나러 함께 가보실까요? 경주의 이야기와 젊은 감각이 더해진 이색 기념품들 지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누군가에겐 학창시절 추억 여행지로, 외국인들에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했을 관광지로 기억되는 경주. 그렇게 경주는 다양한 모습으로 추억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경주를 떠나오기 전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어디 여행을 가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념이니까. 말 그대로 기념품이잖아요. 그냥 추억거리로 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맨손이세요? 경주의 대표 기념품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요. 경주를 간직하고 싶은 사람들 여기 주목! 확 달라진 경주의 감성! 어디서나 볼 수 없는 2018 경주 스타일의 기념품!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경주의 핫플레이스 황리단길. 경주 여행의 끝자락에서 오는 아쉬움과 행복했던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곳에 잠시 발길을 멈춥니다. 내 안의 작은 경주를 간직하기 위해서 말이죠. 저 길 가다가 예쁜 거 보여서 사려고 왔어요. 목각 공예 제품 시중에서 되게 보기 힘든데 이런 거 되게 하나씩 있으면 장식품이나 기념품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고 하나씩 선물해주기도 좋을 것 같아서 드리게 됐어요. 눈은 즐겁게, 손은 바쁘게 경주 여행을 추억하며 하나둘씩 바구니에 담기 시작하는 사람들. 따로 기념품을 고르는 기준이라도 있는 걸까요? 어제 술을 마셨는데 그 가게에 병따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나서 갑자기 고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책갈피인데
책을 올해는 좀 읽어보려고요. 저는 주로 첨성대 위주로 골라서 선물도 해주고 책갈피 모양도 예쁘게 잘 나와 있고 이거는 빛도 붙이면 반짝반짝하죠. 손재주가 좋은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기념품 샵. 직접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처음에는 엽서로 시작했던 기념품들이 지금은 그 가짓수만 20여 가지. 경주의 풍경과 문화재들로 디자인한 기념품들을 보고 있자니 다시 경주를 여행하는 것 같네요. 저 책갈피 중에서 이렇게 나무에 저희가 디자인해서 레이저 공예한 게 가장 잘 나가고요. 그다음 저희 샵을 찾는 분들이 제일 많이 찾으시는 게 여기 있는 마그넷 종류거든요. 이제 어디 가서 기념품 샵 가면 대부분 냉장고 자석들 하나들 사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나무에 그 레이저 공예하고 그다음에 여기 컬러 아크릴을 같이 끼워 넣어서 직접 만들다 보니 다른 곳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기념품들도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이 집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불방을 아세요? 불방이라고요? 한여름 찜질방도 아니고 기념품 샵에 웬 불방? 호기심 많은 제작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우와, 이 방 대체 정체가 뭐죠? 기념품으로 캔들 홀더를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캔들은 불이 켜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밝은 곳에 있으면 불 켜진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방을 좀 따로 만들어서 직접 불 켜진 걸 보고 선택하실 수 있게. 세심한 주인장의 배려가 돋보이는 불방. 은은한 분위기와 멋스러움을 풍기는 경주의 이색 기념품 샵에서 추억을 담아가세요. 2개 샀고요. 저희 마그넷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이것저것 선물도 드리고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되게 보기도 좋고 예쁘니까. 추억도 될 것 같고 세월 지나서 보면 아 거기서 샀구나, 같이 거기 갔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2018 경주를 추억하라. 두 번째로 찾은 또 다른 기념품 샵. 경주를 간직하고 싶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곳에서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경주 청년 창업 친구들이랑 그리고 공방 운영하고 있는 작가분들 이런 친구들의 물건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선물 가게입니다. 그럼 작가님들은 어디 계세요? 지금 열심히 물건 만들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주문을 많이 드려가지고. 여기서 잠깐, 이 많은 기념품들 어떤 분들이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덩달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하미자 작가의 작업실. 성수기에는 평소보다 많은 기념품을 만들고 계신다네요. 비수기랑 조금 틀린데요. 성수기는 100개 정도고 비수기는 20개, 30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기념품이지만 실용성을 많이 생각해서 일상생활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동전 지갑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동전 지갑. 특히 실용성을 강조한 기념품이다 보니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념품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문양을 생각해서 육각, 팔각 모양을 사용하고 있고요. 한복을 이용해서 우리 것이라는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들게 만들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더 정성을 기울이고 튼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가의 한 땀 한 땀이 모여 만든 동전 지갑 드디어 완성! 경주 여행의 추억 여기에 담아가세요. 되게 작은 기념품이지만 많은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잘 사용해 주시고 한 번 더 여행에 대해서 추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경주의 기념품은 바로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너무 멋진 마그넷과 배지인데요. 독특한 점은 이 모두가 가죽 제품이라네요. 경주가 되게 역사를 가진 그런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죽 제품도 보면 사용하면 할수록 이제 그만의 매력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주랑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가죽 제품을 하게 됐습니다. 디자인
디자인이 생명인 기념품, 특히 가죽 마그넷의 경우는 경북 기념품 공모전에서 상도 받았다네요. 가죽 공예를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살고 있는 지역이 경주여서 이제 이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많이 연구도 해보고 여행을 자주 다니는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제가 만든 것들을 구매해 가신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제가 만든 제품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경주를 떠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작가들의 기념품들은 선물 가게에 진열되어 경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을 만나고 있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제품들은 한지식 패처거든요. 전주 작가분이 만들어주시고 전주 경주 콜라보로 저희 매장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마스킹 테이프 있거든요. 경주 일러스트 작가분 계신데 그림 의뢰를 드리고 저희 쪽에서 제작하게 됩니다. 과거의 기념품들이 단순히 엽서와 열쇠고리 정도였다면 지금은 다양한 디자인과 제품들이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젊은 감각을 가진 작가들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기념품. 경주를 기억하려는 마음을 담아 추억을 조금씩 저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념품 하면은 좀 조잡한 물건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경주에 와서 보니까 되게 이렇게 젊은 층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된 것 같아요. 유적을 구경하러 오는 곳인 줄만 알았는데 와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쁜 기념품들이 너무 많아서 이미 하나 샀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 당신만의 소중한 여행의 한 페이지를 다양한 기념품을 통해 추억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네, 정말 기념품의 종류가 진짜 다양해졌네요. 네. 제가 경주에 다녀온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물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맞아요. 유진 씨는 영상으로 만나본 기념품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네. 불방에서 만날 수 있었던 첨성대 모양의 조명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방 안에 하나 가져다 놔도 방 안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것 같은데 참 마음에 듭니다. 김도원 아나운서는 네. 분위기를 중요시하는군요. 그럼요. 저는 이 가죽 제품으로 만든 마그넷이 마음에 네. 들었는데요. 오래 사용해도 좋은 가죽. 제가 가죽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기념품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주 혹시 여행 가게 되면은 이 부담 없게 가죽으로 만든 마그넷 제품 한번 구매를 해볼까 해요. 네. 네, 여행 다녀오실 때 가죽 하나 기대도 될까요? 네, 제가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념품에 얽힌 이야기들 문자로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나볼 소식은 색다른 치즈 요리 소식입니다. 분자 요리 기법을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요리들일까요? 먼저 신선한 치즈를 만날 수 있는 목장으로 가보시죠. 차량 산맥 줄기에 자리한 공주시 정안면. 황금젓가락은 오늘 어떤 로컬 푸드를 만날까요? 야, 여름에 절절절절절 시냇물도 흐르고 좋네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하고 얼룩배기 젖소가. 오늘은 젖소를 먼저 만나러 왔습니다. 젖소는 어디 있으며? 이곳은 1992년부터 우유를 생산해온 목장. 70여 마리의 젖소가 반겨줍니다. 이 젖소들 한번 보세요. 오, 지금 안에 들어가려고 줄을 길게 쫙 서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 만났으니까 사진 촬영 한번 해야죠. 자, 젖소들 기념사진 촬영 앞에 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치즈. 건강한 젖소가 생산한 우유로 신선한 요구르트와 치즈를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 황금젓가락은 풍미 가득한 치즈 요리를 만나봅니다. 목장의 하루 일과는 아침 일찍 젖소들의 젖을 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젖소들이 줄을 서는 곳, 바로 차교실인데요. 따로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젖소들이 한 마라씩 착착 들어와 줄을 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아, 소들이 어디로 오나 했더니 정말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네, 찰교실로 다 소들이 알아서 들어옵니다. 마치 번호표를 뽑듯이 기다리고 있다가 앞에 빠지면 들어오고 빠지면 들어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소들이 그렇게 안 하면 그 젖이 불어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동 우리가 농가에서 2번씩 짭니다. 젖소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위생적인 착유 과정. 이 목장은 충남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클린팜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야, 이 젖자기 전에도 세척을 깨끗이 하시네요. 아, 예. 뭐 깨끗한 우유를 생산하려면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이물질이 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유도공을 특히 더 신경 써서 닦아야 돼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신선하게 착유한 원유는 살균과 가공 과정을 거쳐 고소한 우유와 유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예전에 젖소하면 플란다스에게 파트라슈 나오면서 개가 젖통을 이제 다 끌고 가고 손으로 쌌던 기억이 있잖아요. 네. 아, 얘네들 손으로 한번 짜볼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이런 형태로요. 네. 한번 잡으세요. 엄지와 검지 잡고. 이렇게 잡고. 네네. 이렇게. 아,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 우유 짜기에 도전해봐야겠죠?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정말 하얀 우유가 쫙 나옵니다. 동물들과 교감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느껴지네요. 내 우유 맛있게 먹고 건강하시 우유. 아, 고마워. I love you. 우유만 먹고 오면 왠지 서운하죠? 원유에 발효 효소를 넣어 유청을 분리하면 치즈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목장에선 유제품은 물론 피자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왔을 때 애기들 송아지가 어떻게 생겼나도 알 수 있고요. 송아지 먹이 주기, 송아지 우유 주기 하고 나서 아까 만든 치즈를 이용해서 진짜 피자도 진짜 한번 만들어보고 먹어보는 체험까지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치즈, 갓 만든 스트링 치즈를 맛보고 체험하며 즐거워합니다. 맛있고 왠지 튀김을 만지고 온 기분 같기도 했어요. 공주에 이런 체험 목장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이들 놀러 왔으면 좋겠고 이 또 맛있는 치즈로 색다른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출발! 치즈 요리하면 피자밖에 안 떠오른다고요? 치즈 본연의 맛을 살려 풍미 가득한 요리를 선보여줄 세계 요리대회 국가대표 출신 최상현 셰프입니다. 야, 이게 누구신가요? 요리의 신세계를 알려주신 분, 유레카를 외치게 하셨던 그 분자 요리를 저에게 선보여 주셨던 셰프님 아니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치즈 요리도 과연 새롭게 또 과학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치즈 요리하면 피자를 제일 먼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늘 단순한 치즈 요리가 아닌 치즈를 분자 요리에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의 분자 요리라 여러분 기대해 주시죠. Coming soon. 그럼 분자 요리로 카프레제 치즈 샐러드부터 만들어 봅니다. 먼저 치즈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칼슘 가루와 우유를 같이 넣고 갈아줍니다. 알긴산과 칼슘이 만나면 투명한 막이 형성되는데요. 이 원리를 이용한 거죠. 칼슘 넣은 치즈를 알긴산 물에 넣으면 얇은 막이 생겨 치즈를 감싸게 됩니다. 얇게 썬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과 파슬리 가루를 넣고 살살 버무려서 준비합니다. 접시에 한입 크기로 새싹 채소를 올린 뒤 빨간색 토마토와 하얀색 치즈 분자 요리, 초록색 바지를 얹으면 이태리 국기 모양의 카프레제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분자 요리 일종의 스페리피케이션 기법을 이용을 해서 알겐산과 칼슘의 상호작용으로 치즈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갈아가지고. 그래서 딱 먹었을 때 보통은 치즈는 이렇게 끈덕끈덕 이런 식감이잖아요. 근데 이건 딱 먹었을 때 계란 노른자처럼 탁 터지는 그런 맛을 중점적으로 좀 살려줬고요. 그렇게 만든 샐러드입니다. 이번엔 치즈 파스타를 만들어 볼까요? 새송이버섯과 베이컨, 훈제 삼겹살을 잘게 잘라 살짝 볶은 뒤 생크림을 넣고 끓여줍니다.
여기에 얇고 긴 카펠리니 면을 삶아서 넣는데요. 여기까지는 까르보나라 스파게티와 같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위해 달걀과 파슬리, 치즈가루를 잘 섞어 파스타에 넣습니다. 다시 살짝 볶아서 접시에 담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올려 화덕에서 구워내는데요. 노릇하게 치즈가 익으면 분자 요리로 만든 하얀 버블을 올립니다. 크림으로 썼기 때문에 사실 크림 맛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크림과 치즈를 섞어서 여기 이제 분자 요리 재료인 소토와 레지틴을 넣고 거품을 올렸어요. 거품이 열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버블 안에 치즈 향이 갇혀 있기 때문에 파스타랑 같이 먹었을 때 풍성한 치즈 맛이 많이 납니다. 이어서 스위스식 치즈 감자전을 만들어 봅니다. 먼저 양파를 잘게 자른 다음 버터를 녹여서 와인, 설탕을 넣고 같이 볶습니다. 접시에 구운 식빵과 양파 절임을 올리면 이게 바로 양파 콤포트. 베이컨도 얇게 잘라서 굽고 바질도 살짝 구워 양파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감자를 강판에 갈아 소금, 후추, 크림을 조금씩 넣고 버무려 노릇하게 구워내는 거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올려 녹인 뒤 양파 콤포트 위에 올려줍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 달걀을 진공팩에 깨놓고 뜨거운 물에서 익히면 노른자가 살아있는 수비드 달걀이 되는데요. 맨 위에 올린 다음 달걀과 마요네즈로 만든 소스를 뿌려주면 에그 베네딕트가 완성됩니다. 에그 베네딕트는 브런치 요리 일종인데 스위스에서 사실 보편화된 감자전 레스티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식으로 사실 퓨전화해서 만들어 봤고요. 거기에 치즈를 올려서 구워서 에그 베네딕트 브런치 요리에 사실 중간에 넣어서 한번 곁들여 봤습니다. 한 가지 맛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풍미 가득한 치즈 요리. 감자전과 달걀, 치즈의 궁합을 보여주는 에그 베네딕트. 어떤 맛인지 정말 궁금하죠? 가는 스파게티 면 위에 새하얀 버블이 눈처럼 내려앉은 카펠리니 치즈 파스타입니다. 빨간색, 녹색, 하얀색의 이태리 국기를 떠올리게 하는 카프레제 치즈 샐러드는 분자 요리로 만들었습니다. 치즈가 들어간 요리들이 완성됐습니다. 오, 치즈야 워낙 다양하게 활용이 되지만요. 이렇게 또 고급스러운 음식에도 잘 어울리고 또 한식에도 활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그냥 볶음밥 말고 저희 삼겹살 한국 사람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 삼겹살 좋아하시죠? 예, 저도 삼겹살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삼겹살을 먹고 거기에 이제 밥을 볶아 먹으면 최고잖아요. 거기에 요즘에는 모짜렐라 치즈를 같이 듬뿍 넣어서 쭉쭉 늘어나는 이런 맛으로도 많이 먹고요. 새로운 치즈 요리 또 그 맛이 궁금해지네요.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는 치즈 요리. 그중에서도 오늘 만든 카펠리니 파스타와 에그 베네딕트는 달걀과 치즈가 어울려 고소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하면서도 친숙한 맛이었어요. 치즈 요리는 어떤 음식과도 같이 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임실에서 신부님이 사실 임실 치즈를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피자 치즈가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됐죠. 현재는 물론 이제 수입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즈 요리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접해서 현재는 뭐 너무나도 대중화돼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곳에 예전에는 거의 양식 이쪽으로만 쓰여졌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한중일식 진짜 전 세계 모든 요리에 치즈가 안 쓰이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대중화됐습니다. 분자 요리로 만든 카프레제 치즈 샐러드. 입안에서 톡톡 터지며 색다른 식감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치즈지만 오늘처럼 직접 만들어도 보시고 또 다양한 요리에 새롭게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생산되는 신선한 우유로 영양 만점 로컬 푸드 치즈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리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치즈. 풍미 만점 치즈 요리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네, 저처럼 치즈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요리든지 치즈만 들어가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분자 요리 기법을 더한 치즈 요리라 조금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칼슘 가루와 알긴산만 있으면 이 방금 영상에서 보신 다양한 이색 치즈 요리들 도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만찬이 필요하다 하실 때 이 과학의 원리를 이용한 특별 치즈 요리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소식도 여러분들의 식욕을 자극하는 맛있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빵을 준비해봤는데요. 제주도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안 되겠어. 다이어트는 내일로 미뤄두고 최후의 만찬으로 맛있는 빵을 즐겨봐야겠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빵 먹으러 가실까요? 이제는 빵도 개성시대. 맛은 기본 독특한 모양까지 다양한 빵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빨간 빵, 궁금해 허니,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맛. 빨간 빵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맛보러 가실까요? 빨간 빵의 소문 듣고 찾아간 이곳. 어머나, 정말 속부터 겉까지 빨간 빵이네요. 우리가 흔히 알던 식빵과는 달리 빨간색을 띠는 식빵. 이 빨간색의 정체는 바로 비트랍니다. 그 색깔이 굉장히 고운데 이 비트 식빵은 비트 즙을 내서 색깔을 내는 건가요? 처음에는 시도할 때 즙을 내서 시도해봤어요. 그랬더니 빵의 특성상 그러니까 액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발효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를 많이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색감이 이렇게 빨갛게 안 나와요. 즙을 내서 하면.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직접 다 슬라이스해서 말려서 분말로 해서 제공되고 있어요. 비트를 구입하고 말리고 분말을 내고 정성을 다해 만든 비트 식빵. 그러나 아직 그 정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만 할 수 있는 독특한 메뉴가 뭐가 있을까? 그걸 또 생각하다 보니까 또 제주에서 나는 먹거리를 하면 드신 분들도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고등어로 샌드위치를 했을 때 일단 흔하지 않으니까 기억하시기도 좋고 또 건강에 좋은 먹거리고 제일 중요한 게 건강에 좋은 먹거리. 정성에 정성을 더해 완성한 이 집만의 메뉴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제주도 고등어를 이용한 훈제 고등어 샌드위치. 그에 이은 두 번째 메뉴, 훈제 명란 샌드위치까지. 빵에 들어간 비트에서부터 계란 하나까지 모두 제주에서 나는 것만을 사용합니다. 제 앞에 있는 이 샌드위치는 어떤 샌드위치죠? 고등어 샌드위치요? 네, 저희가 고등어를 훈제해서. 훈제해서 네, 만든. 네. 제가 그러면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샌드위치와 고등어라 쉽게 떠올리지 않는 두 조합이지만 과연 입안에선 또 어떤 맛으로 어울릴지 궁금해지는데요. 소연 씨, 맛이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 먹어보는 샌드위치 맛이에요. 고등어도 그렇고 명란도 그렇고 다 고소하잖아요. 근데 고소하기만 하다 이게 아니라 담백하고 고소하고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와서 드셔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 식빵으로 만든 샌드위치로 든든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사장님! 여기가 독특한 모양의 빵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한라산 빵입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산 한라산. 빨강, 노랑, 초록 등 다양한 색깔로 고운 옷을 입은 한라산 모양의 빵이랍니다. 이 한라산 모양의 빵은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제주를 대표하는 것들 보면은 대부분 뭐 도라르방도 있고 해녀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한라산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제품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생각이 들어서 한라산 빵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준비하게 됐어요.
한라산빵은 한라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표현해냈는데요. 붉은 철쭉이 만개하는 봄은 붉은 빛의 백년초로, 초록이 우거진 여름은 제주의 녹차로 표현했답니다. 또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은 초코로, 마지막 흰 눈이 쌓이는 겨울은 레몬을 이용해 흰 느낌을 줬는데요. 빵 속엔 진한 크림과 과일들로 맛을 더했습니다. 한라산의 사계절이 느껴지시나요? 한라산의 사계절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크림도 다 웬만하면 제주에서 나는 걸로 하기 위해서 뭐 당근도 있고 크림치즈, 생크림, 녹차, 백년초 크림 해갖고 제주하고 연관될 수 있는 것들을 색깔을 넣어서 크림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의 한라산을 선택한 소연 씨. 한라산 빵의 겨울은 겉은 레몬으로, 속은 진득한 크림치즈로 채워져 있습니다.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상큼한 맛도 있기 때문에 이거 먹어보시면은 정말 맛있는데 색다른데 이렇게 표현을 하실 것 같아요.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 한 번 제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도에서 감귤로 유명한 마을 하레리. 이곳에선 이색빵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색빵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맞나? 하레리 생태영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주의 전통빵 상회빵. 하레리 마을에선 특별한 상회빵을 만날 수 있는데요.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소가 들어간 감귤 상회빵이랍니다. 상회빵이 뭔가요? 옛날에 쌀이 귀한 시절에 우리 제사 때나 이럴 때 떡을 만들면 많이 만들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밀가루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서 같이 제사 때나 이런 큰일 때 나눠 먹었던 빵이에요. 굉장히 쫄깃하고 굉장히 촘촘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갈라봤을 때 속이 촘촘해요. 달기도 적당하고 이 고소함도 적당하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예,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멸치를 한번 넣고 먹어보세요. 어머님께서 알려주신 꿀팁. 감귤 상회빵과 멸치 얹어 먹기. 밥도 아니고 빵 위에 멸치라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머머, 소연 씨 계속 얹어서 먹는 거예요? 식사 대용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어린이들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아요. 정성이 가득한 수제 샌드위치부터 한라산의 사계절이 담긴 빵과 달콤한 감귤이 들어있는 제주 전통빵 체험까지 맛있고 독특하고 영양까지 빵빵한 제주의 이색빵들로 든든한 한 끼 즐겨보세요. 네, 빵순이와 빵돌이를 위한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밥 대신 빵을 먹으려고 하면 몸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 이 영상에서 보신 빵들은 건강에 좋은 효능까지 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걱정은 살짝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빵돌이 중 한 명인데요. 네. 최근에는 이렇게 빵을 좋아하는 분들이 늘면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빵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전주만 해도 초코빵도 있고 군산에는 단팥빵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맛있는 빵의 색다른 도전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맛있는 영상 잘 만나봤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 문자 키워드는 나의 기념품을 소개합니다입니다. 어떤 문자들이 왔을지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654님, 저희 엄마가 싱가포르 여행에서 사오신 싱가포르 대표 상징물 머라이언 종을 소개합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예쁜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일지 궁금합니다. 밑에 저거 네. 종같이 있는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저거를 이제 부딪히면 약간 청아한 소리, 네. 아름다운 소리라고 네, 하잖아요. 네. 좀 가벼운 그런 소리가 날 것 같은데. 네, 저 소리 들을 때마다 좀 싱가포르에서 어머니께서 어떤 여행을 하셨을까 궁금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문에다가 열어놨으니까 이제 손님들이 이제 방문하실 때도 네. 기분 좋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싶고 네. 저 소리를 생각하면은 그때 추억도 떠오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의 종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라이언 종, 만남의 종. 좋네요. 네, 앞으로도 맑은 소리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정다운 이야기 많이 나누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4님,
사이판으로 신혼여행 갔을 때 구입한 병따개예요. 좀 특이하네요. 네. 볼 때마다 행복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남편을 위한 맛있는 술상 차려야겠어요. 병따개 이야기에서 술상 이야기로 확산이 됐는데 그렇죠. 네. 저 정도 병따개면 애장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저기 써 있잖아요. 사이판이라고 써 있고 보면은 신혼여행 때 그 추억이 온전히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 남편분을 위한 술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가끔 싸울 때 있잖아요. 부부가. 네. 그럴 때 정말 맛있는 거 시켜놓고 병따개로 딱 이렇게 맥주 따면서 그때 추억을 생각하면서 우리 싸우지 말자, 화해하자 이러는 화해 병따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 일부러라도 병따개 한번 이렇게 남편분 얼굴 앞에 이거 봐라, 우리 이때 이랬다. 그러니까요. 네, 좋은 추억 떠오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여행은 웬만하면 네. 좋은 추억을 담고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편분 여행 가실 때마다 병따개 하나씩 꼭 구매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추천입니다. 네, 저도 나중에 한번 그래봐야겠네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69님. 어머니 칠순여행 때 그린 저희 어머니 초상합니다. 김옥순 여사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 관광지에 화가분 솜씨가 참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엔 어머니와 함께 사진 찍어서 그림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34님. 지난 군산 야행 스탬프 투어에서 쌀을 받았어요. 기념 티셔츠를 받고 싶었지만 제가 받아온 쌀을 보고 엄마가 좋아하셨답니다. 스탬프 하나하나 모으셔서 쌀을 받아오셨군요. 그러니까요. 먹는 게 남는 겁니다. 또 이 전주에서도 문화재 야행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주 비빔밥 축제도 있는데 오셔서 많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추억 많이 쌓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여기까지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654님, 2414님, 1169님, 4234님 네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 밖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막을 내린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이 출전한 카누 용선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카누가 점점 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순창군이 카누 무료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이번 주말부터 10월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순창 섬진강에서 이 카누를 즐겨볼 수가 있는데요.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상이면 가능하고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홍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피트니스와 함께합니다.